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우선 부분 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을 때, B에 속할 때,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도 다 있어요. B에도 다 있어요. 이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발 2개짜리 씁니다.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발 3개를 써요. 그런데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발 2개짜리 씁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있으면 돼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있으면 되더라. 자,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사선 하나 그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부분 집합의 성질이 있어요. 자, 우선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 됩니다. 요건 확실한 거예요.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A가 B의 부분이에요. 근데 B가 C의 부분이래요. B가 C의 부분이래요. 그러면 A는 당연히 C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는 당연히 C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성질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서로 같은 집합. 자, 그러면 2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입니다. 즉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는데 반대로 B에 있는 모든 원소도 A에 다 있을 때 이럴 때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보면은요. A가 1, 2, 3이고 B가 3 이하의 자연수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이 B에 다 있고요. 반대로 B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이 A에 다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A랑 B랑 같을 때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다음 2개의 집합 A, B가 같음을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이거 보여주고 두 번째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둘 다 보여주면은 둘 다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두 집합은 같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진부분 집합. 부분 집합 중에서 진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분 집합이긴 해요. 부분 집합이긴 한데요. 자기 자신은 부분 집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자신 빼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 집합이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분 집합은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2가지 경우로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A가 쏙 들어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A랑 B랑 같아져 있는 이러한 형태 2가지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진부분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A랑 B랑 다르게 생겼죠.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A랑 B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진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냥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경우는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여기 공식이 있어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여기 1을 빼요. 1 빼는 게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기는 하나를 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2의 n제곱이냐 이러한 얘기인데 자,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포함 배제의 원리를 가지고 보통 보여줍니다. 자, 그럼 부분 집합은요.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을 1, 2, 3, 요 3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A의 부분 집합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A의 부분 집합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확실한 것은 공집합은
부분집합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1, 2, 3 얘도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공집합은 원소가 0개 있고요. 자기 자신은요, 원소가 3개 있죠. 그럼 당연히 원소가 1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애, 2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애, 요 사이에 뭔가 부분집합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때 보시면 1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1 하나 갖고 있는 애, 2 하나 갖고 있는 애, 3 하나 갖고 있는 애, 그리고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1, 2, 1, 3, 그 다음에 2, 3. 이렇게 3개의 부분집합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A집합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A집합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구해진 거고요. 이거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의 개수 8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1이라는 애들은요, 1이라는 이 원소는 안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은 1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2도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있거나 없거나. 3도 없거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둘 중에 한 가지. 이게 동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총 8가지. 이게 2의 세제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8개의 부분집합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진부분집합은 이 8개에서 요거 빼는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거 뺀 나머지 7개 있죠? 얘가 진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으로 외워도 좋은데 공식으로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 자, 잠깐 여기 밑에 예제 한번 보고 갈게요.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 공식으로 하면은 2의 원소의 제곱 개수거든. 그런데 A가 있거나 없거나, B가 있거나 없거나, C가 있거나 없거나, D가 있거나 없거나, 요렇게 해서 2를 4개 다 곱한 16개의 부분집합이 생기고요. 진부분집합은 요거 있을 때는 경우가 한 가지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기는 한 가지를 빼서 15개가 되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K개의 원소를 반드시 갖는 것은 N제곱에서 뺀다. K제곱계를. 원소를 가질 때도 빼고요. 원소를 갖지 않을 때도 뺍니다. 원소를 가질 때도 빼고요. 원소를 갖지 않을 때도 뺍니다. 그래서 공식이 그냥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포함 배제의 원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2, 4는 가져야 돼. 그럼 2는 뭐다? 가져야 된다. 그럼 한 가지 경우죠. 가지는 거 한 가지. 4도 가지는 거 한 가지예요. 6은요. 이제 상관없어요. 얘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둘 중에 하나고요. 8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예요. 자, 2번은 8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그럼 2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4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6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8은 갖지 않아야 된다. 그 갖지 않는다는 경우 한 가지만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8개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는 반드시 갖고, 그럼 2는 갖는다 한 가지, 4하고 6은 원소로 갖지 않는데요. 4는 안 가진다 한 가지, 6은 안 갖는다 한 가지, 8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 그래서 2개의 부분집합이 생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지금 배웠던 내용들의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우선 공집합, 부분집합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공집합은 원소가 0개고요. 자기 자신은 원소가 2개예요. 그럼 이 사이에 원소가 1개짜리 있을 거잖아요. 이 1개짜리. 그럼 2 하나 갖는 거, 그 다음에 4 하나 갖는 거. 요게 요 4개가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9의 양의 약수. 자, 원소 나열법으로 해주면은 1, 3, 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집합, 그 다음에 자기 자신 1, 3, 9. 그 다음에 얘가 원소가 0개고요. 얘는 원소가 3개예요. 그럼 이 사이에 1개짜리, 2개짜리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원소가 1개짜리는 1 하나 가질 때, 3 하나 가질 때, 9 하나 가질 때,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거 1, 3 가질 때, 1, 9 가질 때, 3, 9 가질 때, 요렇게 3가지. 그래서 총 8개의 부분집합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보면은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1, 2, 3이죠. 그러면은 1, 3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포함된다. 요러한 얘기죠. 부분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A, B, C. 여기서 A, B, C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러한 얘기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래서 포함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15번. 네모 안에 기호를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자,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1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같지 않죠. 얘는 원소가 2개고 원소가 하나인데. 그 다음에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자연수 하나 있죠. 3.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같지 않아요. 2, 4, 8. x를 모아놨는데 x는 2의 n제곱이고 n은 1, 2, 3이래요. 그럼 n이 1일 때 x는 2가 되고요. n이 2일 때 4가 되고요. n이 3일 때 8이 되죠. 자,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반대로 2, 4, 8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집합의 진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5 이하의 소수,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낼게요. 5 이하의 소수는 2, 3,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의 진부분 집합. 우선 부분 집합부터 구해요. 공집합,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2, 3, 5. 그 다음에 얘가 원소가 없고 얘가 원소가 3개니까 요 사이에 1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는 2 하나, 3 하나, 5 하나. 그 다음에 2개짜리는 2, 3, 2, 5, 3, 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공집합 2 하나, 3 하나, 5 하나, 2, 3, 2, 5, 3, 5. 이 7개가 진부분 집합입니다. 2, 3, 5는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거 빼버리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진부분 집합은 7개. 요 7개를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17번 보겠습니다. A는 X를 모아놨는데 6의 양의 약수래요. 자, 원소 나열법으로 1, 2, 3, 6 이렇게 되겠죠. 집합 A의 부분 집합 1은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2가지 중에 하나,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6개의 부분 집합이 생기겠죠. 이때 진부분 집합은 1, 2, 3, 6 모두 가지는 경우 한 가지를 빼서 15개가 되겠고요. 자, 1, 6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1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있는 거죠. 2는 가지거나 말거나 3은 가지거나 말거나 6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그러면 1은 가지거나 말거나 2는 가지거나 말거나 3은 안 가져야 된다. 6은
가지거나 말거나. 그래서 8개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잘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필수 예제 7번이에요. 자, 집합 A. 자, 얘는 원소가 뭡니까? 하면은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생기네. 희한하게 생기네. 4개가 원소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애가 지금 발 3개잖아. 요렇게 생긴 애가 A에 있나요? 했는데 A에 있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발 2개니까 집합이라잖아요. 집합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집합 표시가 된 거죠, 이제. 요렇게 생긴 원소가 여기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원소가 A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발 3개짜리죠. 발 3개짜리라는 얘기는 얘가 원소가 됐다 이러한 얘기야. 그럼 요렇게 생긴 원소가 A에 있습니까? 했는데 없지.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얘도 발 3개니까 얘 원소입니다. 요렇게 생긴 원소가 A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발 2개죠. 발 2개라는 것은 집합하고 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요 집합 안에 있는 1, 2라는 원소가 A에 있습니까? 1, 2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맞네요. 요거 잘 나와요. 헷갈려 해요. 헷갈려 해요. 잘 나옵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밑에 확인 체크 18, 19, 20 요거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8번 볼게요. 두 집합 A, B가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얘기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습니다. 1, A 플러스 2가 여기에 다 있어야 돼요. 근데 A 플러스 2는 3이 될 수도 있고 요것도 될 수도 있고 요것도 될 수 있고 얘랑은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1도 여기에 다 있어야 되는데 3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A제곱 플러스 1이 1이 되거나 A 플러스 1이 1이 되거나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갈 테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요 얘기는 여기 2네요. 2. A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 얘는 A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곱이 마이너스 1인 실수는 없습니다. 그죠? 복소수가 제곱돼서 음수가 되는 거죠. 실수는 없습니다. 그럼 A가 0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확인해보죠. 그럼 A 집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하고 A가 0이니까 1하고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은 3, 그 다음에 A가 0이면 2, A가 0이면 1. 그러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된 거죠. 보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해졌습니다. 실수 A의 값은 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정리되셨으면은 필수 예제 9번 볼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두 개의 집합이 같대요. 그러면은 원소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3이 돼야 되고요. 얘는 얘가 돼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2A는 3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이다.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이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도 0이 돼야 되고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A는 1 또는 A는 2가 된다는 얘기고 둘 다 돼야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요게 3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은 A가 1일 때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21, 22, 23 과제로 남겨두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필수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 6은 원소로 같지 않아야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 3은 가져야 된대요. 가져야 된다 한 가지. 4는 여기 없네요. 그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5는 가져야 된대요. 가져야 된다 한 가지. 6은 갖지 않아야 된대요. 갖지 않는다 한 가지. 7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둘 중에 한 가지.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 별표 하나만 칠까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여기서 눈치껏 봐야 되는 단어는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홀수가 3, 5, 7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라는 것은 홀수가 한 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다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홀수가 한 개 있는 건 3 하나 갖는 거, 5 하나 갖는 거, 7 하나 갖는 거. 홀수가 2개 있는 건 3, 5, 5, 7, 3, 7. 3개 다 갖고 있는 건 3, 5, 7. 이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해도 돼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느껴졌죠. 그러면은 이 얘기가 있으면은 봐봐. 원소가 3개, 홀수가 3개 있는데 홀수가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홀수가 없는 거. 이 경우를 구해가지고 다 더하는 게 적어도 한 개의 홀수예요. 그러면은 나는 전체에서 얘만 빼야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걸 빼겠다는 얘기예요. 전체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체 부분 집합은 2개, 2개, 2가지, 2가지, 2가지 해서 5개 곱한 32에서 뺄 거예요.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럼 3은 안 가져야 되고 4는 가지거나 말거나 5는 무조건 안 가져야 되고 6은 가지거나 말거나 7은 안 가져야 되고 즉 32에서 4를 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8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물론 홀수가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얘네들을 각각 구해서 더해도 답입니다. 더해도 답인데 이거 왜 이렇게 안 하고 전체에서 얘를 뺐습니까? 귀찮아서요. 그냥 단순 이유입니다. 귀찮아서 계산이. 자, 이러한 계산 방법은 나중에 2학년 돼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과제로 좀 남겨두고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필수 예제 11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A 그리고 X는 B의 부분 집합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A 요 포함 관계를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게요. 2, 4, X 그 다음에 B는 12의 양의 약수 그러면은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는요 2, 4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집합의 부분이기 때문에 1, 2, 3, 4, 6, 12 중에서 만들어지는 부분 집합이에요. 그런데 1, 2, 3, 4, 6, 12 중에 2하고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은 가지거나 말거나 2는 반드시 가지거나 3은 가지거나 말거나 4는 반드시 가지고 6은 가지거나 말거나 12는 가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 16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말이 어려워질수록 공식으로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포함 배제의 원리로 나온 거고 그 포함 배제의 원리를 알고 있다면은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공식으로 적용되는 게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은 정말 쉬운 문제들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친구들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거 틀리면 안 되기는 하죠. 그죠?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확인 체크 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연습 문제. 이것도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연습 문제 스텝 1, 스텝 2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